그리운 아날로그. 제주에 사는 딸에게 오랜만에 엽서를 보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엽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 물었더니 못 받았다고 했다. 요즘엔 메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전달받다 보니 관리비 고지서가 나올 때 외에는 우편함을 열어보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한다. 엽서를 보냈다고 하니 화들짝 놀라며 카톡하지 무슨 일인데 엽서를 보냈어? 라고 되물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편지를 주고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 씁쓸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부재중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붙어 있었다. 또 내가 없을 때 분기 우편물이 온 것이다. 안내서에 적힌 재방문 날짜에 맞춰 현관 옆 컴퓨터 앞에 앉아 기다렸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배달부는 오지 않았다.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벌써 다녀갔다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집을 비운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그는 분명 벨도 누르고 문도 두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며 관할 우체국에 가서 찾아가라고 했다. 나는 그의 말에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 예전에도 등기 우편물 수령을 제대로 못해서 낭패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더 신경을 써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억울한 마음이 앞섰다. 내가 집에서 나간 적이 없는데 왔다 갔다는 우편 배달부의 말은 거짓말처럼 들렸다. 아파트 현관 CCTV를 확인해 보라는 그의 말에 그걸 왜 내가 확인합니까? 당신이 확인하고 연락하시오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말았다. 통화가 끝나고 화를 내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혹시 내가 샤워를 하던 그 타이밍에 배달부가 다녀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상황은 딱 그때뿐이었다. 머피의 법칙은 이렇게 발생하나 보다. 어이도 없고 괜한 사람한테 성질을 부려 미안했다. 우편은 생각보다 불편하다. 그중 제일 불편한 건 반드시 수령인이 있어야만 하는 등기 우편이다. 만약에 수령을 못하면 관할 우체국에 가서 찾아야 한다. 배달 시간은 대부분 근무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외출 중인 사람은 받기 어렵다. 그러면 재방문 의사를 붙여놓고 가지만 늘 집에 사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편물을 수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중요한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등기 우편 제도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우편물이라는 이유로 일반 우편 요금보다 몇 배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만 정작 수령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신용카드를 배송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서로 맞춘 다음 배송을 한다. 등기 우편의 경우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편지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우편의 불편함을 생각해보면 수신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문자가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은행 업무부터 물건 구매, 교통수단 예약까지 대부분의 일이 디지털로 처리되는 시대다. 정확하고 빠르며 편리하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도 많다. 예전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경조사를 전하는 것도 우편으로 했었다. 전화가 있기는 했지만 말로 전하는 인사보다 글로 쓰는 마음이 감정을 전달하기에 적합했던 것 같다. 또한 매일 학교에서 얼굴을 보면서도 친구끼리 편지를 주고받았다. 가을이면 고운 낙엽을 주워 잘 말려 낙엽 위에 시를 쓰거나 좋은 글을 쓰고 편지지 속에 담아 보내기도 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는 손수 카드를 만들고 예쁘게 꾸며서 지인들에게 보내는 작업을 즐겨하기도 했었다.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마음은 크리스마스 때 양말 속에 들어올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레고 두근거렸다. 요즘은 연애 편지도 축하 메시지도 우정의 펜팔도 찾아보기 어렵다.
우편함에는 관리비 고지서나 범칙금 용지, 세금 고지서,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이 대부분이고 안부를 묻는 따뜻한 편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연하장도 디지털 세상에 어울리는 카톡으로 주고받는다. 그나마 그것으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경우는 괜찮은 편이다. 문명에 이기는 사람에게서 머리와 지혜를 사용하는 법을 빼앗아가고 있다. 또한 속도 전쟁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빠르다. 젊은 사람들은 별 문제를 못 느끼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지금 시대가 어렵고 불편한 게 사실이다. 얼마 전 마트에 갔더니 무인 계산대로 시스템이 바뀌어 있었다. 할머니가 사용법을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도와드렸다. 계산을 마친 할머니는 이제 늙으면 마트도 다니지 말아야 해 라고 마른 시래기 부서지는 소리를 하고 가셨다. 내가 아는 한 여자는 매일 손으로 나무를 깎는다. 요즘엔 목공 제품도 빠르고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녀는 손수 나무를 고르고 깎고 문지르며 손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에 숨을 불어넣는다. 조금은 더디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진짜 명품 가방이나 옷들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만들어내듯 그녀만의 명품을 만드는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나는 요즘 손편지를 쓰는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 노인 돌봄 센터나 쉼터 등에 손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들에게 편지가 전달된다.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냥 이름과 나이만 알 뿐이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어도 소소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담담히 적어서 보낸다. 물론 답장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글을 모르면 센터 담당자가 직접 읽어주기도 한단다. 누군가에게 내 편지가 소통의 끈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달콤하고 시원한 화채를 한 사발 먹은 기분이다. 사각사각 편지지에 글 쓰는 소리가 손끝으로 전달되면 옛 추억이 다래다래 끌려 나온다. 갈래머리 여고생도 등장하고 옛 연인도 나오고 군대 간 사촌 오빠도 나온다. 손편지는 종이책과 편지지가 조금씩 사라지는 디지털 시대에 꽃처럼 아름다운 낭만 배달부이다. 가끔은 아날로그 시대가 많이 그립다.